썰푸는 라디오 썰프라. 와이프와 저는 고등학교 동창이었고 고3 내내 제가 와이프를 좋아해서 엄청나게 쫓아다니다 대학 졸업 후 동창 모임에서 제가 와이프에게 프로포즈를 했어요. 와이프도 저의 그런 오랜 구애 끝에 두 손 두 발 다 들고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결혼 후 아내는 내조면 내조, 육아면 육아 등 살림살이에 뭐 하나 빠지는 거 없이 완벽한 가정을 꾸려나갔어요. 저는 워낙에 덜렁대고 구멍이 많은 성격이다 보니 딱 부러지고 깔끔한 아내 성격에 매력을 느꼈었던 것 같고 그래서 결혼도 결심하게 된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넉넉하지 않은 제 연봉이었지만 아내는 한 푼 두 푼 허투루 쓰지 않고 항상 아껴 쓰면서 차곡차곡 모은 덕분에 작은 아파트 한 채도 장만하게 되었고 아이들도 나름 공부도 열심히 해서 우수한 성적을 받아오곤 했죠. 그렇게 저희 가정엔 평화만 계속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 아내가 언제부턴가 조금씩 변해가는 듯 보였습니다. 집안 살림도 돌보지 않고 제가 퇴근하고 들어오면 늘 누군가를 만나는 듯 했습니다. 처음에는 친구 모임이다, 누가 편찮으셔서 병문안 와있다 등 온갖 이유를 대면서 늦게 귀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워낙에 철두철미한 성격이라 아내에 대해서는 전혀 의심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어느 날 고등학교 동창 녀석이 제게 시내에서 제 아내가 다른 남자와 같이 다니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그런데 보통 사이가 아닌 듯 보였다면서 전화를 해왔습니다. 그날은 와이프가 친구 어머니가 아프셔서 병원에 다녀온다고 한 날이었습니다. 동창 녀석에게 그 이야기를 듣고도 사실 심각하게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때까진 아내에 대한 신뢰가 조금은 남아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도 와이프는 본인이 오래전부터 하고 싶던 공방일을 해보겠다며 저녁 무렵 아이들과 제 저녁밥을 미리 차려놓곤 밖으로 나돌기 시작했습니다. 공방은 차로 20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었고 비누와 향초를 만드는 곳으로 저도 아이들과 몇 번 가봤던 곳이었습니다. 아내는 공방일을 핑계대면서 일주일에 4일은 저녁쯤 나가 밤 11시가 넘어서야 들어오더라고요. 그때부터 아내가 정말 변했나? 라는 생각이 머리를 때리더군요. 집안은 점점 그 집꼴이 되어갔고 아이들은 배달 음식으로 끼니를 채우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와이프에겐 처음엔 잔소리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당신도 집에만 갇혀서 살림살이 하느라 힘들었을 텐데 그래 자유를 좀 주자 하는 마음으로 흔쾌히 허락을 해준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공방에 다닌다는 사람이 옷차림이 너무 화려했고 화장도 거의 안 하던 얼굴이었는데 색조 화장까지 진하게 메이크업을 하고 나가더라고요. 그때부터 며칠 전 동창생이 제게 해주었던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네 안에 바람난 거 아니냐고 잘 지켜보라고 한 말이었죠. 생각해보니 예전엔 아이들이 제 핸드폰이나 아내 핸드폰으로 게임도 하고 서로 퀴즈도 풀고 영어 음원도 서로 듣고 유튜브 방송도 보게 했었는데 요즘 들어서는 아내가 자기 핸드폰에 비번도 바꿔놓고 아이들에게 함부로 보지 말라고 언성을 높인 적도 몇 번 있었어요. 지금은 아예 잠자리에 들기 전까진 손에서 놓질 않으며 잠잘 땐 자기 베개 안쪽에다 쓱 밀어놓고 잡니다. 주변에서 바람 피우는 얘기나 외도 사실을 들어보면 일단 핸드폰부터 공유를 안 하고 패턴이나 비밀번호도 바꾼다는 공통점이 있다던데 아내가 딱 그 짝이더라고요. 모든 게 의심스러운 행동이었습니다. 아이들도 엄마가 이상하다고 좀 달라졌다면서 엄마에게 공방일 안 하면 안 되냐고까지 말하더라고요. 그런데도 아내는 이제 와서 자기 삶을 찾는 건데 왜 반대들이냐고 난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지낼 테니까 참견 말라 하더군요. 전 곰곰이 며칠을 생각하다 단순히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죠. 요즘 공방 간다는 핑계로 너무 잦은 외출을 하는 거 아니냐고요. 최소한 아이들 밥 먹는 거나 학교 공부는 좀 신경 쓰라고 한 소리 했더니 아내는 예전에 속상했던 일로 마음속에 쌓아두었던 것까지 폭발을 하며 제게 처음으로 소리를 지르며 화를 냈습니다. 결국 저와 큰 싸움으로 번졌고요. 아이들은 그만 싸우라며 둘이 울어댔고 아내는 그제서야 방문을 쾅 닫고 작은 방으로 들어가더군요. 다음날 아침 아내는 주방에 나와보지 않아서 저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나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을 학교에 바래다 주고 출근을 했습니다. 근무 내내 어제 일로 머릿속이 떠나질 않았고 괜히 제가 예민했나 싶은 생각도 들었고 사과를 해야겠다고 생각하면서 예쁜 꽃 한 다발을 사갖고 퇴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하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식탁 위엔 당신하고 사는 내내 너무 힘들었어. 당분간 우리 떨어져서 생각 좀 해봤으면 좋겠어. 라는 내용의 쪽지 한 장을 써놓고 짐을 싸서 나가버린 거였습니다. 저는 너무나 황당했고 아내에게 수차례 연락을 해봤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학원에서 돌아오기 전에 이미 나간 듯 보였고 아이들 역시 엄마가 왜 안 보이냐고 어디 도망간 거냐면서 저더러 얼른 찾아보라고 울더군요. 참으로 기가 막혔습니다. 여태껏 살면서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는데 그렇다고 집을 나갈 정도로 심하게 싸운 것도 아닌데 아내는 분명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아내가 가볼 만한 곳은 모두 전화해봤고 친정에도 조심스럽게 여쭤봤지만 장모님께서는 여기 들른 적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이들이 전화를 해도 아내는 결국 받지 않았고 아무도 아내의 소재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우연히 아내가 지나가는 말로 동창생 중 가까웠던 친구 하나가 이혼을 했다고 우리 집 근처에 살고 있다고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혹시 그 친구에게 갔을까 싶은 생각에 동창생들을 수소문해서 전화번호와 집을 알아냈고 일단 먼저 전화를 해봤지만 역시나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저녁 무렵 퇴근 후 그 친구네 배를 수차례 눌렀지만 아무도 나와보질 않았습니다. 일단 저는 차에서 밤늦게까지 기다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한참을 차에서 기다리다 새벽 1시쯤 되자 한 택시가 주차장에 들어서더니 차에서 아내와 그 친구가 술에 취해 내리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아내가 이 집에 있구나 하고 안도의 한숨을 쉬며 소재 파악이 된 걸로 확인한 채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내일 날이 밝는 대로 아내를 찾아가서 용서를 빌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회사에는 하루 월차를 내고 며칠 동안 엄마 없이 지낸 아이들이 엄마 보고 싶다고 하도 우는 통에 아이들과 함께 다시 그 친구네 집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도착해서 주차를 하던 중 큰딸 아이가 갑자기 창문을 열며 엄마다! 하고 차 문을 열고 내리려던 찰나 아내는 분명 큰딸 아이 얼굴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황급히 현관에서 뛰어나와 바로 앞에 대기하고 있던 수입차를 타고 휑하니 가버렸습니다. 큰애는 엄마! 엄마! 하며 큰 소리로 외치며 그 차 뒤를 따라 달려갔지만 소용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딸아이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엄마! 엄마! 하며 하염없이 울더라고요. 그 모습을 본 제 눈에도 눈물이 맺히더군요. 세상에 엄마란 사람이 얼마나 남자가 좋으면 지 자식도 외면한 채 저렇게 가버릴 수 있는지 정말 화가 나고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사실은 그 차 안에 있던 운전자는 남자였습니다. 저는 일단 큰애를 재빨리 태우고 그 차 뒤를 쫓아갔지만 아쉽게도 신호에 걸려 그 차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한참 동안이나 주변을 찾아봐도 아내와 그 차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허탕을 치고 집으로 돌아오니 너무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전 아이들과 저녁을 먹고 가까운 공원에 애들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큰애는 아직도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는지 한마디 말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작은 딸 아이는 차 안에 있던 그 남자는 누구냐고
엄마가 왜 그 사람하고 같이 차를 타고 간 거냐고 제게 막 따지더군요. 전 뭐라고 둘러대야 할지 막막했고 저 역시도 점점 아내에 대한 의심은 멈추질 않았습니다. 겨우 아이들을 달래고 집으로 걸어오던 중 근처 부동산 사장님께서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내일 몇 시쯤 집을 보러 가면 되겠냐고요. 저는 무슨 뜬금없는 소리냐고 사장님께 여쭤보니 아내가 며칠 전 부동산에 와서 집을 내놨다고 하루라도 빨리 빼달라고 재촉을 했다고 하더군요. 그 소리를 들은 저는 당장이라도 그 집에 쫓아가서 아내를 잡아오고 싶었습니다. 나와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집을 내놓다니. 옆에서 듣던 아이들은 아빠 우리 이사 가냐고 어디로 가는 거냐며 여긴 친구들도 많아서 절대 이사 가고 싶지 않다고 때를 쓰더라고요. 전 아이들에게 이사 갈 일 없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을 시켰죠. 그날 밤 전혀 한숨도 못 잤고 저도 저지만 자식들을 이렇게 내팽개치고 저와 상의도 없이 이런 일을 벌인 아내를 더 이상 이해하고 싶지도 않았고 용서할 수도 없었습니다. 며칠간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닐 정도로 저는 정신적,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었고 아내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겠다는 생각에 인터넷을 검색하다 외도 증거를 수집해주는 업체를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아내에 관련된 증거 자료를 모두 수집해달라고 의뢰를 한 뒤 한 열흘쯤 지나 업체에서 연락이 오더군요. 현재 아내는 그 이혼한 친구와 함께 붙어 다니며 여러 명의 남자들을 만나고 있고 그때 같이 차에 있던 사람이 최근에 가깝게 지내는 사이라고 말해주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혼한 친구 따라 호프집, 찜질방, 노래방 등을 수시로 다닌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조사업체가 알아보니 아내가 다녔던 공방은 이미 몇 달 전에 커피숍으로 바뀌어 현재는 공방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결국 남편이고 자식들은 다 내팽개친 채 그 이혼한 친구와 어울리며 어떻게 그렇게 쉽게 바람이 날 수 있는지 내가 알던 아내가 맞는지 도저히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며칠 뒤 그 업체는 결정적인 증거를 잡았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아내는 선글라스를 낀 남자와 정동진으로 드라이브를 갔고 카페에 들려 커피 한 잔을 마시고 그 위층인 객실로 들어가는 장면까지 고스란히 동영상으로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3시간 뒤쯤 체크아웃하며 다시 내려와 차에 타는 장면까지 모두 남아 있었습니다. 하늘이 노래지고 정말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것만 같았습니다. 아내는 아무런 죄의식도 느끼지 못하고 그 남자와 하하 호호 웃으며 다니는 모습이 정말 뻔뻔함의 극치를 달리더군요. 자식과 남편에 대한 미안함이라곤 전혀 찾아볼 수 없는 행동들이 지속적으로 제게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마침 큰 딸아이의 생일이 되었고 요즘 엄마 없이 힘들어하는 아이들을 위해 놀이동산이라도 가져야겠다는 생각에 아침부터 서둘러서 김밥을 싸갔고 놀이동산에서 신나게 놀이기구도 타고 사진도 찍고 있을 무렵 정말 생각지도 못한 광경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작은 딸아이가 우연히 엄마를 보게 되었는데 그 남자와 함께 팔짱을 끼며 회전 목마를 타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작은 딸아이는 회전 목마를 쫓아가며 엄마! 엄마! 하고 불러댔고 아내는 보고도 못 본 척 눈빛 한번 쳐다봐주지 않은 채 회전 목마가 멈추자마자 그 남자와 함께 쏜살같이 달려가더라고요. 전 이번엔 절대 놓치지 않겠다 마음을 먹고 아내를 잡기 위해 힘껏 달렸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드디어 잡았고 얼굴을 보는 순간 아내의 뺨을 세게 때렸습니다. 두 딸 아이들은 그 광경을 놀랜 토끼처럼 지켜보았고 아내는 제게 이제서야 들켜버렸네? 너무 늦게 알아챈 거 아니야? 라며 자긴 그 남자를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뻔뻔스럽고 당당하게 말하더군요. 그 말 속엔 이미 아내의 마음은 확연히 돌아선 것 같았습니다. 한번 스치는 바람도 아니고 아이 자식도 버리고 떠나버린 아내인데 이대로 놓아줘야 하는 게 맞는 걸까요? 차라리 무릎이라도 꿇고 싹싹 빌기라도 한다면
이렇게까지 제 자신이 참담하진 않았을 텐데요. 그 모습을 지켜본 아이들은 현재 소아정신과에서 심리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큰딸 아이는 그 이후로 입을 닫아버렸고, 작은 아이는 엄마가 자신을 보고도 모른 채 했다는 충격에 식음을 전폐하고 아무것도 입에 대질 않고 있네요. 큰딸 아이는 엄마가 우릴 버리고 새로운 남자를 만나서 떠났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병원에서는 장기간 동안 심리치료를 받아야 할지도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더군요. 아빠로서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전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유책 배우자는 아내이기 때문에 이혼 청구권은 없지만 이미 마음까지 떠난 여잔데 제가 잡는다고 돌아와 줄 것 같지도 않고요. 그렇다고 아이들에겐 엄마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인데 그날 그 이후로 아내는 연락 한 번 없는 상태입니다. 자식들이 눈에 밟히지도 않는 모양입니다. 진정 애미가 맞는지. 저야 그렇다 치지만 자식까지 나 몰라라 하고 집 나간 아내, 결국 자식들 마음에 병까지 얻어 병원 치료까지 받게 하다니 꼭 천벌이라도 받았으면 좋겠네요.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